데포지션 고급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하여튼 뭐 비디오가 포커스가 좀 안 맞아서 한 8분 정도 앞절을 화면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제 앞에 비디오 클립 보시면은 하여튼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뭐 그 구간을 찍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에게 도가 필요한 것이고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형태보다는 뭐랄까 그 본질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미국 소송에 관한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들은 사실은 정말 그 뜻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뜻이 있으면은 콘텐트, 내용을 중요시 여겨서 귀담아 듣는 것이고 뜻이 없다면 사실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뭐 형태가 좋든 콘텐트, 내용이 좋든 그래서 여하튼 그 미국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뭐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든가 한국에 계시는 한국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한국 회사 내에서 기업체 내에서 소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런 뭐 IP 쪽 뭐 지식센터 쪽 뭐 분이라든가 여하튼 그 미국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림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미국 소송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죠. 물론 저도 그 여러 미국 변호사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해보면은 변호사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우선 돈을 내야 돼. 그렇죠? 뭐 시간당 몇백 불이 됐든 뭐 400불이 됐든 600불이 됐든 수업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 상대방도 그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하는 부분 또 정보 전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중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할 거고 하여튼간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할 때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자기들도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는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심 없이 그들이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역시 그 뭐 법무법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뭐 프로보노 워크가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에 관한 관점이 조금씩 틀리니까 뭐 한국에 계시는 여러 법무법인에 아니면 미국 소송 관련된 일을 하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데포지션에 있어서 고급 기술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포가 보이시죠? 제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너무 그 하얀 칠판만 갖다 놓고서 발표를 하니까 조금 그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저 아마존닷컴에서 50불 주고 투자를 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뒤에 제가 뭐 좀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자 데포지션 기술 고급 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하여튼간에 기술 고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몇 개의 비디오 클립 데포지션 관련되어서 찍은 것에는 데포지션에 대한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들을 알려드렸고 여기는 제가 이제 고급 기술들을 몇 개의 클립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토픽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데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점 이슈들을 들고 나올 것인지, 또 질문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전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보기입니다. 문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서 보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리고 틀리지 않는 정확한 그러한 증언을 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사실 시간 관리하고 통제권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시간을 잘 관리한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만 있다면 통제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아마추어이고 내가 그 상황이 아무리 설익은 상황이라 그래도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통제권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적의 개념입니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호적으로 상대방이 나오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그래도 역시 그 사람은 에 대해서는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인공적인 설정이라고 하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상대방은 나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새로운 안면을 트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로부터 우리 회사에 어떤 위해가 되는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데포지션 고급 기술에 있어서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frustrate 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나의 목표는 우선 일단 달성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좋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고, 그것이 또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변을 안 한다면 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설명하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저쪽에서는 내 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는 저쪽에서 확실한 질문을 해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데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오고 답변이 가고, 올바른 질문, 좋은 질문, 그럼 좋은 답변, 확실한 답변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여유부리라고 할까요? 뭐 일본 말로 유도리라고 그러죠.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때때로는 그 상황상 한국말보다는 일본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 녹아있는 일본말이 더 사용하기가 편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빠이라든가 유도리라든가 그런 말들, 여튼간에 그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하고 답 사이에 어떻게 답을 할 건가, 그것은 증인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입장, 우리 회사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아니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 그런 것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습을 해야겠지. 사전에 연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틈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몇 가지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또한 고급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올바른 그러한 데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위해가 가지 않는, 또 회사의 다른 많은 증인들과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